수사상으로 네.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케이크를 왜 사 먹냐고 그걸로. 수사상 필요했나 보지. 할로윈 때 장난꾸러 하려고. 마트 가지 마시고 오늘 밤이라도 대통령 응급실 가셔가지고 아하.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네. 현장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꼭 뭐예요? 현장을 가야지만 대통령이 아나요? 지금 기사나 제대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기사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신이라고 해요. 제대로 진짜 대통령을 모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아부해야죠. 아부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신뢰에 대한 아부. 이재명 당대표와의 회담에서 항상 비협보스야 된다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얘기했을 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어떻게 무슨 계엄령 얘기를 하시냐 지금. 그랬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한남동으로 가는 거야. 한없이가 위원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도 치열한 경쟁 채널들이 많습니다. 각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그것 뚫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한번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뚫어주실 분들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죠. 장성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시청률과 동접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네. 구독자의 마음입니다. 중구마. 네. 중요한 것은 구독자의 마음이다. 구독자의 마음은 우리 장성철 소장님과 많이 좀 다 있을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도 없는 말 하려니까. 네네네.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목 잘 관리해 주시고요. 얼굴 천재 무려 분장에 90초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네. 좀 늦게 왔는데 네. 정말 여기 분장실에 계신 분들이 프로시더라고요. 1분 30초 만에 제 얼굴을 정상으로 바꿔놨습니다. 또 다 얼굴이 받쳐주니까 가능한 가능한 거죠. 일이죠. 네, 네. 1시간씩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김준일 평론가는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 박서준 느낌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태무에서 산 박세로이 이상민입니다. 네. 제 외모를 태무에서 샀습니다. 앞머리 보세요, 앞머리. 네, 참 귀엽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좀 준비가 돼 있죠? 네, 약간 관심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네, 고맙습니다. 태무에서 네. 어떻게 머리를? 이게 요즘 밈입니다. 네. 너무 어르신 것 같아요. 네. 어르신 맞습니다. 진짜 이런 얘기로 지금 이 동접자 중요한 10명 시간을- 빠졌잖아요. 그 와중에 제가 100명 회복시키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십시오 다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동접자를 또 올리는데 우리 신혜연 기자님 만한 절대적이죠. 정확한 또 뉴스 전달이 없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가 많은데 네. 한 개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라. 아주 약간 의기소침해 있어요. 네. 오늘 원고 드렸더니 장 소장님이 오늘 별로 관심 있는 주제가 없네 네. 말씀하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또 일으켜 봅니다. 내일 불러주세요. 내일 저. 내일 또 내일이요? 나오신다고요? 네. 내일 왜 뭐 출연료 더 받달라. 그러니까 내일은 뭐 있어요? 이슈가? 몰라요. 그냥 오늘 이슈가 짜잘하니까 내일 불러달라는. 뭐 짜잘하지 있으신 것 같은데. 않습니다, 또 내일 혹시 뭐 들어보면. 큰 거 터질까요? 몰라요. 그거. 모르시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조건. 맨날 큰 거 터져가지고. 네네네. 자, 그러면 네. 이슈들 그래도 짚어볼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제 그 야오당 합작으로 최혜병 특검법이 나왔습니다. 네. 네 번째 특검법이 발의가 된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그 제3자 추천,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그래픽 잠깐 주세요. 일단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해요. 네. 그러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그러니까 야당에서 2명으로 압축을 해요. 그럼 거기서 대통령이 1명 임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비토권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추천한 4명 후보가 다 부적합하다라고 야당이 판단을 하면 다시 추천해 이렇게 비토를 할 수 있는 네. 이 권한을 넣은 거고요. 여기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제보 공작은 포함이 안 됐어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제보 공작까지 포함시키고 싶으면 그건 진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발의하십시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야당이 좀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뽑겠다는 거죠? 다시 추천하라는 다시 하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네. 드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네, 후보군이 나올 때까지. 예. 요거는 어디 한 번 더 전진한 거예요? 아니면 가능성 같은 게 조금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뭐 똑같습니까? 근데 트집을 잡겠죠. 용산이나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이거 뭐야 이거 자기네들이 그냥 계속 뽑겠다라는 거 아니야. 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 발의 내용보다는 네. 발의 시점, 아하. 본회의 표결 시점 네. 네. 그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공수처 수사 보고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다음에 미진하다라고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 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반대하거나 이것을 또 질질 끌겠다라고 할 명분이 없어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언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할지 그 시점이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음.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할까요? 아니면 조금 좀 시간 보겠죠. 타이밍을 좀 일단은 보면서. 왜냐하면 뭐 9월달 내에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그 명분을 좀 없애려고 하지 않을까. 공수처 네. 수사 결과 나오도 좀 걸리지 않을까요? 9월달에 또 네. 끝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또 당겨서 하네요. 공수처가? 처음 듣는 대통령께서 얘기고요. 그러지 않았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올해 안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공수처 수사 결과 내년에 나온다. 네. 나오더라도 내년에. 빠르더라도 내년 초 정도에 진짜? 나올 거. 예예예. 내년까지 가요. 예. 그럼 지금 그거 그때까지 간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딜레마적인 성격이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은 안 받을 거고 네. 뭐 의원들 얘기 나와서 한 것도 봐도 한동훈 대표도 뭐 기존에 민주당 안 하고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네.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네. 들면은 대법원장이 4명 다 엉터리 그 민주당이 보기에는 네.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사람을 하면은 아무리 2명을 추린다고 하더라도 그 2명이 들어가면은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2명은 조금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2명을 추리고 거기서 대통령 임명을 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무한적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명 정도. 그러니까 좀 균형감 있게 조금 이게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네. 그 시점 끼어들 생각이 거슬렸나 봐. 얼굴 표정이 벌써 그냥 아, 깜빡이 켰구나. 깜빡이 켜고 이러면서 들어올 표정이었는데. 전 진짜. 깜빡이 켜고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냥 들어옵니까? 불법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난폭운전 하지 마. 난폭운전 정도. 비보호로 갑니다. 네, 칼치기 안 됩니다. 깜빡이 키고 들어오라고. 진짜 중요한 건 시점이라고 그랬는데 네. 민주당은 9월 중에 처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이 굉장히 미묘한데 그리고 이게 한동훈 대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자 추석 전에는 이거 통과 안 시킵니다. 얼마 안 남았고 네. 이제 뭐 민생에 좀 민주당이? 민주당이 네. 어쨌든 이거는 뭐 국회 통과시키는 건 민주당이 키를 들고 네네네네네.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9월 말쯤 봐요. 9월 말쯤 보면은 9월 말. 대통령한테 이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뭐 2주 안 걸리게 이제 이 정도 거부권. 있죠.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네. 표결을 하면은 10월 16일이 재보궐선거거든요. 예. 아. 예, 그러면은 재보궐이 있구나. 이제 그때 맞춰서 10월 14일 정도의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네. 당내 역학관계를 좀 봐야 돼요. 자 이번에 이제 금정구 부산 금정구하고 이제 인천 이제 강화 네. 인천 아니죠? 아 인천인가요? 지금은 강화가? 강화. 예, 어쨌든 인천 강화. 인천 강화죠. 네. 인천 강화. 여기는 강화 같은 경우에는 9번 중에 7번이 보수가 이겼고요. 네. 금정구는 8번 중에 7번이 보수가 이겼어요. 네. 자, 보수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또 최상병 특권 거부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보수가 이제 만에 하나 또 이제 지금 여러 후보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거든요. 네.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 그래서 다자구도가 돼서 그래서 만에 하나 졌다. 그리고 이게 최상병 특검 이 표결 거부권과 이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한 것이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에 그냥 예정입니다. 예시를 들면은 한 군데라도 지면은 한동훈 예. 물러나라가 당내에 막 커져요. 그 책임을 물어서.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거부권을 그러니까 거부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의결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모험을 걸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친윤들 입장에서는 야 이 기회에 한동훈 날릴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네. 좀 복잡하게 조금 역학관계가 그럼 돌아갈 그땐 가능성이 비대위로 있다. 갑니까? 모르죠.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별거였습니까? 예. 결국은 김기현 대표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을 흔들기 위해서 준비된 친윤 선수들이 막 쫙 줄 서 있잖아요. 예시하는데 제가 만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지면은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부터 예.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게 지금 네. 얽히고 설켜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나올 게 뭐 거의
보이니까 100%죠. 네. 99.9%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여론이 좀 안 좋아져서 그 보궐선거 결과가 좀 국민의힘에게 안 좋게 나올 때 그때 이제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가 조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끌어내려지는 게 민주당에선 이익이에요? 뭐 그러니까 한동훈 필승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 하면 이재명 필승론이 야당 내 상당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손 많이 간다 한동훈 우쭈쭈 해가면서 데려가야 되는 것도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막 이런 건데 어쨌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뭐 이게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니잖아요. 야당이 이길지 안 이길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불리한 판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동훈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야당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어쨌든 틈새를 윤한간의 틈새도 벌리고 대통령한테는 거부권 또 행사하는 21번째에서 22번째 이승만을 곧 따라잡을 역사적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 뭐 이런 전방위적인 포석이 있다라고 봐야죠. 무엇보다도 여론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최상병 특검 하자라고 하는 게 여론이 안 좋으면 민주당이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론이 계속 높고 진실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임기 5년 내내 갈 거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 결과를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서 이거를 재의결할 때 뭐 가결되게 할지 부결되게 할지 조금 고민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의 영향력이 그 정도로 의원들한테 미칠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친한이고 친윤이고 전부 다 이거는 안 받아. 바뀐 것도 없고 받을 생각 없어. 최혜병 특검 자체가 아니야라는 게 지금 여당의 중론이고 당론 거의 당론 아니에요? 깜빡.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일단은 10월달에 최상병 특검 법안은 처리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상 그래요. 그러니까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를 하거든요. 그럼 3, 4주 정도 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국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땐 딴 거 하기가 좀 애매하고 오로지 그거에 본회의를 열기가 어렵죠. 집중해야 그때는. 되고. 일정상 본회의를 잡기가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11월달 들어가면 바로 이제 예결. 네, 예선 심사가 또 빡시.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2월달에 본회의 할 때 그때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12월이요? 네. 그때까지 미룬다고. 와, 그걸 어떻게 지금- 해요 그러면? 그래요? 아니 그냥 본회의 잡으면 되죠. 10월달에. 몸 11월 포인트로 달에? 잡아서. 국정감사 잡을 수가 한다고 못하는 건 아니죠. 국정감사 할 때 본회의를 어떻게 잡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뭐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 적이 없어. 10월 초쯤에는 안 이런 가는 국회 건가? 대통령이 이런 국회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정상. 네.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국정감사가 서울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죠. 지방으로 다 가서 하기 예, 때문에 예. 이게 잡기는 좀 기관비가 쉬워 보이지 찾아가서 않아서 하니까. 억지로 잡으면 예산안 처리하기 전에 예산안 뭐 국회 들어가기 전에 11월 초에 잠깐 잡든지 아니면 12월에 하든지 그런데 좀 예결위가 활동을 할 때 또 본회의 잡기도 쉬워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예전부터 그러면 10월부터 한 12월까지는 대체로 법안 처리 못했어요? 다 몰아가지고 12월 달에 그냥 막 아, 낮새가면서 10월 말에? 뚝딱뚝딱 계속 뚝딱뚝딱 했잖아요. 1박 2일 몇백 개 한꺼번에 막 하고. 그러니까 국감하고 그다음에 예결위 하고 나서 네, 그 오늘 새벽 5시 이제 지금 250번째 법안 처리합니다. 막 이제 서로 졸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법인지 아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설마. 보좌진들이 다 검토해가지고 혹시나. 그 250개 법안에 대해서 다 요약해가지고 다 보고 하죠. 다 배우신 분들이니까. 근데 우리 약간 잠깐 얘기 중에 그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당 장악력이 그 정도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8명의 이탈표는 안 나온다. 왜냐면은 뭐 다른 사람은 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김상훈 정책위 의장 한동훈 대표가 정정식 윤석열 대통령 편이구나. 내 사람을 정책위장 해야지. 그래서 바꾼 게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죠.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최고위원 회의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 편을 들어줘야 할 타이밍에 깜빡이를 안 켜는 거예요. 안 들어와. 아무도 그냥 저희 정책은요 이렇고요. 저희들 이렇고요. 막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저께인가? 한동훈의 제3자 특검 당내 동의 받기 어렵다.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황당한 거예요. 내 편 들을 줄 알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한이죠.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내 편 안 들어주죠. 유이동 그 여연 원장은 그냥 눈만 꼼뻑꼼뻑 하고 있죠. 지금 뭐 지명직 최고위원, 뭐 장동혁 최고위원, 뭐 요분은 나와가지고 그냥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너무 힘들겠다. 고립당하고 있어요. 눈만 껌뻑거리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그냥 반대는 반대 아니면 네. 찬성이면 찬성이면 좋은데 그렇죠.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조금 문제이고 아쉬운 부분이 네. 있는데 그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기 전에 네. 당 대표실 옆에는 조그만 음. 회의실이 있습니다. 네. 가보시지 않았어요? 예. 거기에 최고위원 하기 전에 2~30분 전에 최고위원이나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당 대표 주재하에 자 오늘은 내가 요 얘기할 테니까 저 그렇죠. 네. 다른 최고위원들 요 얘기도 네, 해주시고 의제도 나누고. 자 원내대표 네. 정책위장 좀 요 얘기 뭐 하실 겁니까 이렇게 아. 사전 조율해가지고 들어가 네네네. 안 들어온대 대표가 아하. 대표가 안 들어온다고요? 대표가 안 들어와요. 그럼 그래서 주제를 그냥- 누가 합니까? 그냥 원내대표 있으면 원내대표가 하고 정책위장 있으면 하고 예. 다른 최고위원 있으면 하고 그냥 진짜 차만 마시다가 네. 당 대표 공식적인 회의를 아니 들어가는 한동훈 거예요. 대표님 도대체 왜 이런 왜 문제는 안 안 술 마시 들어오시고 술 마실 순 없지 않습니까? 아니 차도 안 마시는데. 차도 안 지금. 마시잖아. 그저 아침에. 최고위원들이 아니 한 그러면 제로 콜라를 갖다 놓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이게 소통 좀 하시라고요. 보통은 제가 안 한다고 한 적 있습니까? 그게 진행입니까? 그런 없습니다. 아 저런단 말이죠 지금.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근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내 뭐 자꾸 1대1 소통도 얘기를 하시고 네. 그러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뭐 조율 자리도 본인이 상당히 근본적인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1대1 뭐 중진들도 만나고 의원들 만나고 설득한다고 하잖아요. 네. 혼자 연락해서 혼자 만나는 거예요. 네. 아, 비서실에서 몰라. 상의를 안 하고. 어? 네. 그리고 메시지 있잖아. 메시지. 네. 예. 그것도 페이스북. 보통은 비서실에서 딱 준비를 해주잖아요. 네. 안 해. 그냥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거야. 아. 그게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는 건가? 한동훈 그 비밀주의 같아요. 비밀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이런 네. 것 같아. 당직자들과 다른 참모들 같은 경우에 용산과 아.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아. 정보가 새 나간다. 아. 미니멀리즘. 네. 아, 너무 외롭다. 좀 작게 컴팩트하게. 그치. 예. 내가 믿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그런 근본적으로 거예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떠한 강박관념과 피해의식인지 네. 아니면은 검사로서 물을 덜 뺀 건지 그래서 비밀주의가 계속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직을 활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커요. 네네네. 같이 나누고 논의하고 상의를 해야 음. 다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도 나가서 방어하고 저 사람도 나가서 옹호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러지 않고 이제 언론 보고 하는 거야. 예. 이제 주의 최고위원들 대변인이나 당에 있는 비서실에 있는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손 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 출마할 때도 최혜병 특검력이 먼저 던지지 말라고 주위 참모들이 조언을 했는데 했는데 또 던지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 아니 네. 그러니까 이제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잖아요. 참모 얘기 전 안 못 듣고 들었습니다. 뭐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고집 부리고 뭐 이런 인력풀 좁아가지고 맨날 논란 있는 사람만 쓰고 똑같아요. 그냥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에요. 자, 두 뭐 사람 칭찬이죠? 뭐 많이들 쓰는 얘기예요. 술 안 마시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대선주자 얘기가 제가 급이니까. 예, 처음 쓰는 얘기가 간은 아니라 더 건강하겠네요.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은 더 건강할 가능성이 있죠. 술은 안 마시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리더십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님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 보수는 괴멸해야 된다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하는데도 안 듣는 거 보면은 네. 안 바뀐다. 그건 그냥 그 사람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안 바뀌었잖아요. 손바닥에 왕자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개사과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대통령으로 발현됐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판단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왜요? 얘기하지 마. 아 너무 좋아요. 이 권력의 견제 네. 그리고 당내에서 고립 네.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좀 저급한 말로 표현을 하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예. 이게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은연중에 당에 있는 의원들과 용산에 있는 참모들에게 스며든 것 같아. 아 윤며들었다. 예. 그러니까 연찬회도 안 가시고 예. 만찬도 안 하시고 그다음 국회 개원식도 안 오잖아요. 예. 이건 한동훈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개원식도 개원식도 한동훈 때문에 안 온 거야. 그냥. 보기 싫어서? 야당 싫은 때문이 거야. 아니고.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네. 대통령은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냐? 또 하나의 야당이다. 이렇게 아하. 생각을 하는 예. 거죠. 내 아 편이 아니다. 네, 그렇죠. 제2야당. 제2의 야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국회에는 여당이 없다.
야당밖에 없다. 아 대통령도 외롭네. 그럼 국회 내가 왜 가냐? 아. 나는 용산에만 있겠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약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이제 그 스스로 판단하겠으나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내가 말이 맞다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여기 가서 막 이런 얘기 사바사바하고 저기 가서 또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맞고 내 판단이 옳으면 의원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좀 바뀐 거 아닐까요? 어떤 거 왜요? 내 처지가 좀 그렇다. 아, 약간 고개를 숙이는. 만만치 않더라. 내 뜻대로 다 안 되더라. 아니, 당내 그래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방송 중이나 아니면 그 측근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게 예.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통보하는 거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팀 플레이에 좀 능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네네. 했는데 네.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는 걸 보니까 네. 그냥 본능적으로 본인의 DNA에 유전자에 그냥 남과 개놈에. DNA이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냥 MBTI I 정도로 갈까요, 그냥? 네. 네, MBTI I다. 거기에서부터 다른 네. 사람들과 상의하고 네. 이러는 게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한 친한 분이 한동훈의 대학교 때 스타일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 이제 한동훈 없이 우리가 스터디 모임 뭘 했어. 그래서 한 7-8명이 모여가지고 막 여러 가지 결정을 했어. 딱 그래서 자 그럼 우리 동훈이 오면은 이렇게 같이 네. 동훈이랑 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자. 네? 7명은 합의를 했어. 네. 근데 동훈이가 와더니 야 그건 안 되고 이거 저거 안 되고 야 이렇게 해. 띡 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약간 양념 좀 쳤지. 아. 미혼을 쳤는데 네. 그렇게 좀 본인이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 판단이 가장 옳다. 니들이 뭘 하냐. 그러니까. 그런 성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치 안 맞아요. 아. 이거 버려야 돼요. 빨리. 네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TK 갑니까? 어제 갔어요. 어제. 네. 네.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 네. 경북을 찾아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을 하고 아 했습니다. 생가 방문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방명록에다가 뭐 박 전 대통령의 뭐 산업화 결단 뭐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다 했고 사실 그 전당대회 때 계속 만나려고 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 네. 안 만나줬잖아요. 네네네. 이철우 지사가 어제는 또 면담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TK 지지율이 10%가 넘게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TK까지 그러니까 네. 좀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행보를 한 게 아닌가. 예. 근데 이것도 실패예요. 결국에는 본인이 외롭고 고립됐고 당내의 의원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당 대표구나. 라는 상징적인 장면을 어제 대구 경북 방문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요 당 대표가 네. 저렇게 지방 일정 가잖아요. 네. 예.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동반을 합니다. 그렇죠. 배석을 시킵니다. 아 하긴 그렇겠네. 아무도 안 갔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오, 그러니까 이런 일정을 짠 거 자체가 네. 한동훈 대표가 그냥 나 TK 그냥 갈 테니까 그냥 일상적으로만 준비해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가자고 했는데 의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저가 대표실에 근무한 경험으로 보면 당에서 근무한 경험을 보면 이렇게 그냥 안 갔다라는 것 자체가 예. 한동훈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내가 피해를 받을 거야. 나 좀 멀리 해야지. 그런 의원들이 많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잘 나갔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아. 네. 차기 대권 주자로 국민적인 지지율이 높아. 그러면은요 만사를 제쳐놓고 한동훈 오지 옆에 말래도 쓰려고 오지. 그냥 막 사진 찍히려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갔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지금 당내에서 지금 처지가 좀 그러네요. 고립당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63%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당심이 한동훈한테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커튼 현역의원들의- 얘기하지만 여권의 가장 큰 권력자는 김건희 대통령 부부예요. 아 깜짝이야. 그분들과 풀지 않으면 안 김건희 된다니까. 대통령 부부는 너무 죄송합니다. 아. 김건희 콤마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아, 부부. 김건희 여사 부부까지는 아. 우리가 인정을 네. 하는데 네. 김건희 대통령은 아니, 이거는 노린 실수 이런 건 하지 아니, 마요. 논란입니다. 또 이렇게 개인 괴담 발언입니다, 개인 하고 발언. 제가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네. 말을 했다. 아.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풀어야 돼요. 네. 안 풀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그건 뭐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죠. 예, 네. 그래도 할 때까지 계속 저는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표 무너지면은요 네. 보수파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대안이 끝장나요, 망가져요. 한동훈 대표가 다음번 임기 때까지 본인이 당 대표직을 최소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계속 장성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진단은 정확하거든요. 아 근데 해법은 처방이 잘못됐어요? 아
김건희 여사랑 어떻게 풀립니까? 안 풀려요. 그거를 상수로 여사님 놓고. 저번에 외국 가셨을 때 이 넥타이 사다 주셨는데 오늘 메고 왔습니다. 어. 그때 생각하면 정말 여사님과 여러 가지 우정을 나누고 얘기를 나눴던 그리고 같이 멸치볶음 먹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아부를 해야지. 그런 걸로 아부를. 안 된다고. 한동훈이 제가 그런 오늘 걸할수 괜히 있는 넥타이 사람도 메고 온 줄 알아요? 아니고. 예? 그때 길을 한남동 입구에서부터 기어 들어가도 마음이 안 풀린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된다. 입구 컷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대안을 그러니까 아. 해법을 내놓으시니까 안 제가 되는 지금 거왜 자꾸 문제는 하라고 거예요. 그러냐. 자, 이제 한동훈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 당대표 나왔고 여기까지 이미 왔잖아요. 끝났다 용산과는. 예, 그러니까 용산과는 끝났고 네. 여기서 이제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할지 네. 어쩔지. 지금은 진짜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음. 뭐 어정쩡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TK 방문한 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짧게 좀 비판을 하자면은 네. 뭐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보수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이 힘들 때마다 이제 TK 가는 게 정말 네. 식상하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황교안이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네. 예전에 이제 원내대표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만 밖에 나가서 뭐를 하고 태극기 집회하고 그렇죠. 뭐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이거는 태극기 집회를 간 건 아니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로 이렇게 돌다 보면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더 고립될 것 같다. 뭐가 됐든 당내에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면 그거는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협의를 하고 뭔가 안에서 풀려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꼴 보기 싫다고 이제 국회 안 가듯이 당에서 꼴 보기 싫다고 밖으로 자꾸만 돌고 그러면 연청할 이게 때 뭐가 나갔다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검사들은 안 된다. 그만 정치하자 진짜 검사들. 아니 근데 이게 대화를 하는 게 정말 읍소읍소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힘들 것 같은 뭐 하나를 들고 와서 이거 나랑 지금 거래 안 하면 대화 안 하면 나 이걸 이제 갈 수 있습니다라는 걸 통해서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핵폭탄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네. 그거는 좀 못 건드는 것 같다라는 그래요? 좀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가서 비굴하게 여러 가지 읍소를 하든 아니면은 감정에 호소하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풀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당대표로서의 건의와 리더십을 당내에서 실현시키기가 어렵다. 특히 지금 정기국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대정부 질문도 하고 또 국정감사도 하고 예결위도 활동을 하잖아요. 원외 당대표니까 국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언론도. 그러니까 이런 지방 일정들 잡는 거예요. 어디 이제 또 분명히 이제 어디 뭐 소상공인 만나러 어디 가고 이제 어디 공장 가고 막 이런 그래요? 지방 일정 돌려요. 무의미한 거. 그런데 그렇게 힘쓰느니 차라리 한남동에 가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라. 어떤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 풀린다고 해서 탈출 그 플랜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오. 그거 풀리면은 그게 첫 단추다. 다 모든 게 풀려요. 첫 단추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 잘 매면은 다음번은 그냥 풀린다. 그게 그게 정치예요. 근데 화가 풀리려면 네. 대통령이 계속 원하는 아부해야죠. 아부해야 됩니까? 아부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보여줘요. 아니면은 그렇게 아부만 하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아니, 이내 그러니까 장막. 네. 다른 정책적인 아부가 아니라 네. 인간적인 신뢰에 대한 아부가 아. 대통령님 진짜 제가 대통령님이 한잔 대통령님을 받으시고 위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지난번 일요일에 있었던 네. 이재명 당대표와의 네. 회담에서 회담. 그냥 책상 뒤엎어 써야 된다니까. 이재명 아. 대표가 계엄령 얘기했을 때 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어떻게 무슨 계엄령 얘기를 하시냐 지금 나라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국기문란 아니냐 야당 지도자로서 이게 할 말이냐 얘기하는 도중에 거기서 그랬어야 돼요. 아, 나도 아예. 용산에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역시 아. 동훈이다. 그러면서 바로 한남동으로 가는 거야. 아. 대통령님 여사님 제가 이거 보셨죠? 왔습니다. 예. 아, 저밖에 없다니까요. 안 된다고. 90도가 아니라 270도 반대로 고개를 해서 폴더 인사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물고 나면 서서라도 한남동 가야 된다. 뭐 아시잖아요. 얼마나 감정 상했는지. 아니, 풀면 되죠. 풀면. 안 못풀 풀려요. 게 어딨냐. 그럼요. 아, 인간이 하는 일인데. 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대표한테 원내대표한테 배신자 프레임 씌우고 풀렸습니까? 사람은 안 풀려요. 그리고 그 대통령 부부 얼마나 이게 속이 좁습니까? 알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밥도 안 먹고 그런다고 하는데 안 풀려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풀립니다. 중요한 거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마음입니다. 대통령- 게 중요한 게 대통령 관련 얘기 하나만 여쭤봐도 네. 돼요? 그 오늘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불참한 거 네, 네. 참모진들이 좀 가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안 가겠다고 했다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비서실장
이런 네. 분들은 다 가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비서진 참모진 회의를 했대요. 아침 조례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대통령한테 개원식 가지 마시라고 했다. 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좀 기사가 비서실장이? 났네요. 네. 그래요? 아니 본인도 국회 부의장하고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서 개원식 가지 말라고 한 게 뭔 자랑이라고 그렇게 개원식 얘기하시냐. 불참을 내가 건의했다. 대통령을 우리는 보호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비서실장이 해야...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비서실장이 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이러한 건의를 해야 이제 대통령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참. 그러니까 예. 대통령에게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짠 하고 나타나. 내가 건의했다. 아, 실제로 민주화 이후 첫 불참 내가 건의했다. 그 화살을 내가 직접 맞건 안 맞건 간에 일단 하여튼 그 모습만 보여드려도 대통령이 보시기에 참 흐뭇하실 거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신이라고 그래요. 간신. 당신입니까? 제대로 진짜 대통령을 모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당시에 새누리당 탈당을 하면서 바른정당 창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잠실에서 체육관 하나 빌려가지고 바른정당 창당할 때 네. 거기에 의원들 다 무릎 꿇었어요. 그 맨 거의 앞줄에 서가지고 무릎 꿇었던 사람이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국민에게 용서 빌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약간 지금 감정 복받치시는 것 같은 당시의 기억이. 네,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저는 윤석열 정권이 망가지는 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보수 우파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망가지는 거는 두고 못 보겠어요. 이러니까 선후 관계는 모르겠으나 이러니까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 참칭 보수 좀 빼고 방송에 나오게 해라. 근데 내가 진짜 공문이 진짜 오는 보수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난 보수 우파를 다음번 선거에서 네. 이길 최소한의 기반은 그 뭐 잔도는 남겨놔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현역 정치인들 가운데 이 사람은 진짜 보수우파로서 참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사람 한두 명 정도 꼽으시면 누구예요? 뭐 이준석, 천하람 이런 분들 보수파에. 개혁신당이네요. 개혁신당이네. 아니 신당 그 뭐 당은 아니고요. 사람으로 보더라도 국민의힘에는 현재는 뭐 김재석 뭐 이런 분들이겠죠. 젊은 분들이네. 젊은 분들 이미 좀 권력을 한번 맛보고 잡아보고 이런 분들은 네. 그 권력의 맛을 그 달콤함을 잊지를 못해요. 김무성 이런 분들은 보수가 아닙니까? 무대는 이제 정계 은퇴하신 분이니까 여기서 네. 왜 그분 예전 분들이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자, 자. 그럼 이제 청문회 쪽 한번 넘어갈까요? 네, 어제 또 네. 청문회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검찰총장 청문회도 있었고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도 있었는데 먼저 검찰총장 청문회부터 볼게요. 일단 최대 화두가 일단 뭐 김건희 여사 얘기도 좀 있었고 수사심의위원회 있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잠깐 먼저 들어볼게요. 네.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폐륜 수사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은망덕 수사, 폐륜 수사. 네. 요거 그 배경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아까 지금 네.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그러니까 딸 다혜 씨 관련된 수사를 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 사위가 뭐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는 네네네네. 과정과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하는 게 관련돼서 뭔가 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생활비 쪽으로 뭐 뇌물죄라고 지금 걸었죠. 뭐 2억 얼마를 받은 네.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고, 네. 뭐 당연히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거기 이제 폐륜 수사 뭐 이런 이제 왜 웃으세요? 거친 아니요. 발언이 좀 나왔는데. 아니,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정청래 위원장 말씀 좀 가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가 문제입니까? 아니 배은망덕, 예. 폐륜 이게 지금 법사위원장이 할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 얘기면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출신의 검찰청 어느 정부의 출신의 검찰총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대 지형에 가서 하면은 그러면 이 정부에서 만약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부를 들이받고 분연이 일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가가지고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어. 그럼 윤석열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부당하다.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봉건적인 마인드입니까? 아. 이게 배은망덕 이 얘기가 왜 나와요 도대체? 구체적인 혐의를 반박하는 건 그러니까 뭐 말이 이제 되지만 김건희 여사가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충신이다, 네. 진보의 오야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던 건 맞죠. 근데 뭐 그거를 지금 언제적 얘기라고? 이거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뭐 장성철 소장님 먼저 얘기 듣고 제가 네. 수사 얘기 좀만 할게요. 네. 네, 네.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검찰에서 여러 혐의와 관련해서 언론의 뭐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민주당 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A라는 사람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 공공기관장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그 공공기관과 전혀 뭐 경력상 상관이 없는데 그 기관에 취업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네. 높은 사람으로. 그런 거 문제 있다고 할 거 아니냐. 공격을 하지 않겠냐. 네. 거기에 또 다른 금전적인 일들이 뭐 의혹으로 의혹이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네. 그거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중잣 대요. 난 정말 이 여야 가릴 거 없이 자기네 편이 한 거는 그냥 용서해달라, 문제 없다, 정치보복이다 이러고 저쪽은 보다 더 엄격한 잣대 들이대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당,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자격과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천하람에게 기대를 걸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뭐 어제도 얘기를 했겠지만은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고발이 들어온 게 2021년에 시민단체가 고발이 들어왔고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다가 이제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이 있을 때 한 1년 조금 안 되게 수사를 하고 지금 1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과 법적으로 거는 거는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서모 씨, 이게 윤석열 대통령 전 사위 당시의 사위 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 네. 전 사위. 아니 문재인 예. 대통령의 네. 이 사위 서 씨가 게임 회사에 근무를 했고 이분의 능력이 얼마나 어떻게 대단한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모르죠. 일반적으로 타이 이스타젯의 항공사의 외국의 지점에 지사에, 갑자기 네. 지사에 예, 취업을 할 정도로 네. 뭐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대통령 사위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누가 봐도 그런 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과 이거를 뇌물죄로 엮어서 예. 가는 거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이상직 의원이 전 의원이 됐잖아요. 이상직 의원이 거기에 못할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모 씨, 그러니까 사위를 회사에 취업시키기 위해 어디 소위 말하는 듣보잡을 갑자기 앉혀가지고 한 건가요? 이상직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민주당에서 의원을 했고 예. 그 다음에 공천 못 받아서 놀고 있었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기업인 출신. 근데 성공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귀한 자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보수 정권의 운동권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귀하니까 잘 쓰임을 받았던 전례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기업인 출신들이나 예를 들면은 김병주 의원 같이 무슨 군인 출신 사성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쓰임이 많단 말이에요. 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울리는 사람이잖아요. 2018년 1월에 이미 내정이 됐습니다. 내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직 의원이 뭐 전직 의원들 지금 다 지금 어디 무슨 공단에 가고 이사장 가고 지금 공기업 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네, 이 정권에서도 네. 가면 안 될 사람이냐고요. 물론 이후에 뭐 배임으로 지금 이제 깜빵 네. 가 계시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네. 충분히 이제 할 만한 사람이 앉혔다라는 거예요. 네. 자, 1월에 그러니까 사실상 내정되고 3월 달에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해 7월 달에 사위가 여기에 이제 채용이 됐어.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만약에 되려면은 이사장 이상직이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죄송합니다. 나 계속 문재인 아,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네. 돼. 저를 1월 달에 이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시면은 제가 한 6개월 있다가 사위를 제가
지금 아직은 저기 게임 회사에 있지만은 3월달에 곧 퇴직할 테니까 그 사위를 제가 여기에다가 제가 취업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공모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청탁이 청탁. 있어야 돼요. 네. 제3자 뇌물죄가 안 되니까 네. 직접 뇌물죄로 이제 걸었어요. 이제 경제 공동체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쉽게 하면 문재인, 김정숙 그리고 이제 문다혜 네. 그리고 사위까지 전부 다 이제 하나의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요.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 공동체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독립된 가정이 따로 뭐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이거를 경제 공동체로 보는 게 맞나요? 그리고 그 논리라면은 그런 논리라면은 제가 가장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김건희, 윤석열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경제 공동체지. 거긴 일심동체니까. 일심동체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명품백을 줘가지고 네. 그게 지금 뇌물죄가 안 되냐고요. 전에 심지어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지금 박근혜랑 최순실도 경제 공동체로 엮은 게 지금 검사 윤석열입니다. 과거의 네. 검사 윤석열. 그러면은 김건희, 윤석열, 장모 최윤수까지 다 경제 공동체 제가 보기에는 네. 왜 기소를 안 하냐고요. 물론 이거는 중앙지검하고 전주지검이니까 다르긴 하지만은 검찰의 이중잣대 내로남불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조국 대표가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도 그것도 뇌물이라고. 그 뇌물죄 1심, 2심에서 다 무죄 나왔거든요. 네네. 이것도 지금 월급 한 달에 800만 원씩 받은 것도 2년 동안 받은 거 2년 동안 이거 급여도 이거 뇌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상직이 그 자리에 앉은 거는 그거는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없죠. 그게 왜 그다음에 문제입니까? 아마 전 사위를 그 자리에 앉힌 거는 아마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으면 안 앉혔을 것 같긴 하다. 그러나 네.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 뭐 이거는 법리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경제 공동체로 엮으려면은 네. 윤석열, 김건희부터 기소해라. 아 진짜예요. 네. 아니 그 검찰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기네들이 떳떳하게 했으면은 그 전부터 박근혜, 최순실도 경제 공동체로 엮고 다 엮었으면 이걸 왜 안 됩니까? 국민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그 지점이에요, 네네네. 사실은. 김건희 여사 수사랑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사나 기소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들려서 조금 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상직 그 이사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상이에요, 가상. 아까 가상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이상직을 임명을 해요. 그리고 불러요. 자, 이사장 시켜줬으니까 우리 사위 좀 자기네가 좀 책임 좀 지시게. 이렇게 해도 4개월 있다가 취업을 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때 게임 회사에서 안 잘렸을 때요. 게임 회사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 그러니까 임명했을 때. 더 좋게 월급 많이 주고 해가지고 좀 챙겨라. 네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태국 가서 살고 싶어 하니까 태국에 주사 어떤 하나 지점이 만들고. 있으니까 네. 좀 가서 좀 해라. 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 그거는 그래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년 거기서 동안 제가 말하는 거는 조사 안 하면 1년 동안 조사를 했잖아요. 그게 안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 그거를 지금 대면 조사는 안 뇌물죄로 해서 했잖아. 경제 공동체로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대면 그러니까. 조사는 아직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를 조사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고 거기서 뭐 혐의가 없으면은 기소 못 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은 법원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전직 정권, 전직 대통령들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경제 공동체로 왜 안 묶어? 이거 이상해? 이렇게 좀 비판하는 것은 무례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 공동체로는 충분히 볼만한 상황이다. 아니, 지금까지 뭐 박근혜, 최순실 네. 이래로 다 그런 거는 하나의 뭐 우리가 재판의 판례나 아니면 네네. 검찰의 기소의 전례로 볼 수 있잖아요. 곽상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다 경제 공동체지. 그 곽상도가 아니었으면 거기에 화천대유에 거기에 김만배가 취직을 시켜줬겠냐고요. 그 아이를. 그리고 네. 50억이나 줬겠냐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상한 거는 곽상도도 사실은 경제 공동체로 아들과 아빠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 에이.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문다의 이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공동체로 보는 게 맞다. 그렇잖아요. 재임 시절에도 뭐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 계좌를 통해서 문다혜 씨에게 뭐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들이 간 거. 예. 퇴임 후에도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냥 김정숙 여사가 지인한테 좀 무작위로. 보내달라고 한 거.
이상하잖아요.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하고 수사는 해야죠. 네. 그것까지 네. 하지 말라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보복이야.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건 문제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럼 대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선후 관계가 안 맞는다라는 거. 제가 말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먼저 취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이사장으로 했으면은 대가성이라는 게 지금 고리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미 6개월 전이에요. 임명된 게, 내정된 게. 선후관계가 좀 바뀌어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 있는 당연히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검찰이 입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1년째 그래서 하는데.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 공동체로 바꿔 가지고 엮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견이 없어요. 뭐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건희 기소 좀 해라. 이 논리대로 좀. 아니 현직에서 물러나면 기소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정권의 충견 얘기를 검찰이 듣는 따라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보통 민주당이 특혜 채용이라고 예. 하면 어떤 혐의를 보통 적용하죠? 우리 특혜 뭐 채용? 정치인들 많잖아요. 업무방해요. 특혜 채용, 업무방해. 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정치보복 TF 결성을 하고 뭐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뭐 이재명 대표 지시로 해가지고 네. 이거는 뭐 제2의 논두렁식의 사태다라고 하면서 이제 TF를 만들었고요. 그 어저께 문재인 전 대통령 SNS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먹구름이 낀 저 산이랑 저 네. 이렇게 메밀밭을 바라보는 뒷모습. 아 누가 뒤에서 찍어주신 거군요. 예, 네. 그런 거 같죠. 누가 제3자가 찍어준 영상이고 먹구름 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올렸고 약간 좀 암담하다 뭐 이런 뭐 심경을 느낌인가요? 드러낸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늘 문다혜 씨도 SNS에 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네. 어쨌든 지금 뭐 나오는 관측으로는 추석 직후에 문다혜 씨 소환을 하고 이어서 이제 문 전 대통령도 직접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예. 이렇게 자. 되면 혹시 지금 원래 이제 뭐 친명 친문 간에 약간 좀 뭐 다른 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같이 또 그렇죠. 친문 친명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이거 이제 야권 결집? 배경을 좀 네.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 갑자기 이 수사가 됐느냐. 1년 정도 있다가 물론 뭐 대통령이 직접 뭐 지시를 했다고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만은 그냥 정무적인 그런 뭐 사원에서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지지율 막 20% 초반까지가 갤럽 기준으로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보수 결집용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보수 결집요? 예, 강경파 보수 입장에서는 왜 문재인 구속 안 시키냐라고 정권 초기부터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재인 구속시켜라. 네. 이 얘기를 박근혜는 구속됐는데 왜 문재인은 구속 안 시키냐.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보수층을 달래기 위한 거고 그거는 정권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탄핵에 뭐 위기감을 느끼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재명 대선에 꽃길 깔아주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이 선택이 왜 그러냐면은 이미 총선 때 네. 친문과 뭐 친명 아니면 뭐 친명과 비명이 굉장히 감정이 상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회복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이 주도권이 이재명한테 넘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예방한다라고 하고 그러고 얼마나 민주당이 제대로 잘 싸워주는지가 중요해졌어요. 이거를 가지고 네. 뒷짐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앙금이나 이런 것들이 간이 많이 하고 지난번에 0.73%포인트로 졌을 때도 이게 민주당 쪽에서 안 도와줬다. 친문들이 586들이 안 도와줬다. 이런 약간 분열 때문에 네네네네. 졌다라는 진단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서 나라들끼리 싸움하다가 지금 단합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재명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민주당에게 좋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엄령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과 뭐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과거 정권의 어떠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본인들은 김건희 수사해라, 조사해라, 처분해라 막 이렇게 요구하면서 네. 자신들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도 수사하는 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몰고 가는 것이 네. 과연 맞는 것이냐? 그것도 한번 되돌아보시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제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 하나만 더 네네. 하면 이제 검찰 특활비, 특수활동비가 또 도마에 올랐어요. 지금 뭐 이제 뭐 형사부 등 뭐 수사 지원 특활비가 한 5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오남용 있는 거 아니야? 늘 사실은 좀 해묵은 문제 제기이기도 한데 네네. 어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한 언론사 이제 기자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취재한 내용을 또 네.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네.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이제 자료 제출을 할 때 일부 좀 가려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일부 가리지 못한 거, 그다음에 좀 식별이 가능한 것들을 쭉 모아봤더니 어디다 돈을 썼는지 봤더니 네. 파리바게트에서 할로윈 에디션 케이크를 구매하거나 아, 귀하죠. 예, 네, 뭐 귀여워요. 염소고기를 먹는 회식을 한다거나 아, 뭐 염소고기. 이런 데에 네, 쓴 모양식이죠. 내역이 공개가 네. 되면서 어. 특활비 여전히 오남용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거 보고 잘 썼네라고 생각했는데. 아, 염소고기는 괜찮다. 아니 뭐 밥 먹고 네. 그냥 용돈 주고 차비 주고 그러라고 특활비가 있는 거거든요. 예. 본인이 착복만 안 하고 다 그냥 잘 특활비. 썼다면. 공무원들 사실 월급이 적잖아요. 네. 그리고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막 야근도 하고 야근수당도 잘 못 받고 다 그래요. 그러면은 부서장으로서는 네. 총장한테 받아서 음.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조금씩 차비라도 좀 해주고 회식기라도 좀 시켜주고 어허. 어떠한 기념일에는 네, 케이크라도 우리의 사주고 세금으로요. 예. 그렇게 쓰라고 특활비를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런데 아니, 그걸 네. 그렇게 썼다라고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우리가 이제 좀 너무 아카데믹하게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활비라고 하면 어떤 검사나 뭐 수사 단계에서 좀 특별하게 공무로 돈 받지 못하고 수사 비용을 좀 써야 되는데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쓰고 용도가 네. 어쨌든 좀 보존의 개념이 좀 많아요. 그 음. 특활비라는 개념이. 보존의 개념. 네.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간첩 잡으러 다니면은 네. 공식적으로 쓸 수 막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주는 부분도 있고 검찰 특활비는 고생하니까 회식하고 그때 그냥 수사비에 보태 써라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 수사비를 받아가지고 할로윈 때 케이크 사 먹을 수도 있고 염소탕 사 먹을 수도 있지. 그럼 뭐 어떻게 쓰라고요? 그러면 너무 그거. 간단히 얘기해서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네. 아, 아니 이렇게 쓰라고 아니 특활비가 가만 있어. 있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럼 어떻게 써? 아니 고생은 뭐 검찰만 합니까? 기자들도 고생하고 그럼 저는 공무원도 우리는 다 법인카드로 특활비 줘요 하는데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에서 규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자, 기자 특활비로. 지금 한겨레가 기자도 특활비를 줍니다. 한겨레가 오늘 이제 다르죠, 특활비랑 단독 보도를 예. 썼는데 네. 그 내년에 이제 특수활동비하고 정보보안비 이것도 사실상 네. 특활비거든요. 네. 이거가 전년보다 134억 원, 5%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예산의 이제 재량 지출 증가율이 0.8%예요. 네. 실제로 이제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 빼놓고. 네. 그래서 긴축 예상 한다고 하면서 그냥 계속 늘리고 있어요. 검찰총장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막 네. 이상하게 써가지고 막 논란되고 막 그러고 있고 지금 야당에서도 칼을 갈고 있는데 저는 예언하는데 이거 야당에서 전액 삭감하자고 할 겁니다 이번에는. 아 이미 예. 지금 벌써 하자고 예, 하고 예, 있어요. 예, 예. 검찰 물론 특활비 전액 실제로는 그렇게 알지만은 왜냐하면은 입법부는 증액을 할 수 없어요. 네. 삭감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와중에 딜을 하면서 이것도 늘리고 기재부랑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는 특히 상징적으로 특활비 이제 제가 존경하는 장성철 소장님마저 염소고기 먹어도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예. 아니 아무리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그냥 급여를 늘려주는 게 맞다.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월급을 보전해 주는 게 맞지. 특활비는 특수활동에 따라서 수사에 맞게 쓰는 게 맞죠. 그거를 월급이 작으니까 보전해 주는 용도로 염소고기 먹어도 아니, 된다. 아 저는 진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지금 하여튼 범죄자를 잡으려고 네. 검찰이 수사관들하고 딱 나가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어. 예. 식사 때가 됐어. 네. 염소탕 먹으러 갔어. 뭐가 잘못인데 그럼? 아니 그거는 그냥 네. 저 뭐야 그 식비나 뭐 이렇게 법인카드 이런 걸로 긁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소진됐어요. 얼마 네.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받은 특활비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그 아까 아주 거기까지 오케이. 일하다가 중간에 밥 먹은까지 오케이. 네. 근데 월급이 적다고 명절에 경력금 네. 주고 떡값 주고 이거는 안 나. 그게 이제 관례와 전례인데. 그러니까 관례라고 해서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도 특활비가 있었다가 이제 문희상 예. 국회의장 때 없어졌는데 네. 그때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의원들이 외국에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국회의장 찾아갑니다. 네. 인사하러 가요. 의장님, 저 이번에 동남아 3개국 이제 의원 그거, 외교 활동 예. 갑니다. 아하. 그러면은 봉투 하나 알았어, 딱 꺼내. 잠깐.
그 100만 원짜리 봉투 좀 한 5개만 가져와. 아하. 그렇게 나눠주는 네.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네. 국회에서는 특활비 없애고 업무 추진비로 바꿨거든. 업무 추진비로 하니까 현금보단 다 카드로 쓰니까 예, 증빙이 다 되잖아. 네. 전 계속 주장해요. 특활비를 그렇게 쓰라고 남겨두는 한 그렇게 쓰는 것을 뭐라고 하지 말고 없애고 업추비로 다 바꿔라. 그럼 그런 논란 전혀 없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전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특활비를 주는 거는 그 조직의 장이 자신의 재량에 의해서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을 조금 부당하거나 그렇더라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라고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그걸 없애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 의견 이거에 네.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인데 네. 검찰총장이 뭐 수백억을 그러니까 특활비로 받아가지고 이게 그냥 자기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또 얼마 떨고 지검장을 나눠주고. 주고 네. 이런 것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런 식의 관행을 네. 당연하다라는 듯이 그래서 업무 추진부로 저는 바꾸는 것도 저는 그건 필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선진국에 맞게 좀 하자. 이거는 저는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염소고기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습니다. 야, 염소라. 다른 것도 아니고. 와, 그러면 염소고기- 소고기 국밥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소는 괜찮고 염소는 안 돼. 이건 아닌데. 네네. 아무튼. 요즘 염소고기 파는 데가 많지 않죠. 개고기 대용으로 흑염소가 요즘 인기예요. 스테미나. 네. 물론 이건 옛날 거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그게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니까. 자 수사비 보존에 네. 그들 고생하니까 네, 네. 특활비 100만 원을 줬어. 그 A 수사팀에.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 수사 잠복근무하다가 밥 먹으러 간 거 가지고 왜 뭐라 그러냐 이거 제 말은. 그러면 뭐를 써야 특활비 활동대로 쓴 거예요 그럼? 그럼 뭐 옷 사입어 아니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소명이 특수활동비는? 다 가능하면 다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역도 안 가리고? 특수활동비가 예.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특활비로 주는 거라니까. 그것을 다 공개하면은 네. 업무 추진비로 하면 된다니까요. 네네. 근데 좀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뭐 같이 뭔가를 하고 그것이 밝혀지는 게 좀 수사상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 근거 남기지 말아라. 근거 제대로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특활비라는 항목을 둔 거라니까. 그거를 두고 나서 그렇게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없애가지고 둔걸 업추비로 비판할 바꿔라. 수는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네. 아니라 케이크를 왜 사 먹냐고 그걸로. 수사상 필요했나 보지. 할로윈 때 잠복근무 하려고 케이크 쓰고 범죄자 파리바게트를 왜 가냐고 그러니까. 할로윈 파티에 범죄자들이 있어가지고 도덕적 파리바게트- 해이예요. 그냥 인정하세요. 솔직히 이건 도덕적 그럴 수가 해이다. 있으니까 그 경계선이 나는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경계선. 기준 자체가. 포인트는 어디에다 정립했는지 그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아까 그 얘기도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사먹고 프리콘시 정립했다 뭐 그런 얘기도 진짜로? 있어요. 중요하죠. 아유. 네, 그 특활비가 저는 기본적으로 특활비는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건 사람인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있는데 있는데 이렇게 그걸 하면 안 썼다고 된다? 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네네. 휴. 네. 자, 다른 특활비. 청문회도 하나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또 왜? 심각한 안창호 예. 네, 국가인권위원회. 네, 와 여기 후보자 청문회에서, 발언들이 아주 주옥 같은 쇼킹한 게 발언들이 많습니다. 쏟아졌습니다. 네. 이분 굉장히 독실한 또 신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잖아요. 네. 진화론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근데 이거, 네? 이게 근데 여기서 이런 본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또 신앙 고백을 한번 네.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인사잖아요. 네. 어제도 나 의견 굽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볼게요.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이 청문회에서 진화론 얘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뭐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청문회니까요. 네. 뭐 네. 근데 이 분이 어쨌든 인권위원장으로서 국민의 보통적인 상식에 걸맞는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적임자냐, 적임자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네. 자기의 고집과 신념을 계속 지켜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거면 공직을 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네. 동성애에 저는 전혀 찬성하지 않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얘기하는 거 글쎄 그런 것이 과연 상식적일까? 그래서 이분이 과연 인권위원장으로서 적임자일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에 5년 반 동안 제가 출연을 하고 있고 지금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또 진행도 맡고 있는 이런 아주 제가 뭐 성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고 뭐 이제 요즘은 잘 부교와 신교를 넘나드는 다 넘나들고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안창호 이분은 신앙적으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적으로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주류가 뭐냐면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두 가지를 대립하는 걸로 보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교계에 뭐냐면은 진화가 된 것도 신의 섭리라는 거고 그게 최초에 그러면은 최초에 뭐가 있었느냐 어디에서 무언가 있다가 이제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분열되고 우리 과학을 보다 잘 아시잖아요. 분열돼가지고 이렇게 온 거잖아. 진핵생물로 갔죠. 그러면은 뭐 우주에 빅뱅이 있었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거냐 이거는 신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이미 교계에서는 주류 교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대부분의 좀 이제 골수들 아니면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분들이 창조과학회 쪽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 자체가 근거가 없다. 아예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저는 이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심각해요. 심각해. 왜 심각하냐면은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노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무위원들끼리 각자 각 부처끼리 이제 뭔가를 충돌하는 게 있을 때는 토론을 해야 되면은 노동의 관점에서 환경부 장관은 환경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국토부 장관은 개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국무위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5년 8월 15일이 광복이라고 말을 못하는 독립기념관장이 임명이 되고 신개념 인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뭐 손배소가 특효다, 뭐 뇌를 싹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노동부 장관이 되고. 아니 왜 그걸 부정합니까? 나를 왜 부정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반등생명 대봐요. 예, 김준일입니다. 뉴스 불공감이야. 차별금지법이 뭐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저는 존중하는데 인권위가 하잖아요. 그러면 인권위는 그거에 찬성하는 분이 와서 하는 게 맞아요. 다른 데서 반대하는데 천진데 인권위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나라를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정확히 반대되는 인사를 지금 하고 계시다. 정확하게 반대되는 인사들을. 그래서 천하람 원내대표의 분석은 할 사람이 없다. 제정치에 맡긴 사람이면 누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이나 이런 거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할 가능성이 없거나 극단적인 인사들만 이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 해석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아니면 보고. 혹시 인사권자로서 인권위원장이 어떤 자리인지 혹은 노동부 장관이 어떤 자리인지를 전 국민에게 조금 더 생각해볼 기회를 한번 주시면 큰 그림은 아니었을까. 찐윤이네 찐윤. 제가요? 네, 설득력이 있어요. 찐윤, 다시 한번 우리 인권위원장이 어떤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좋은 기회를 또 열어주신 건 아닌가. 네, 저희 오래 가야 됩니다. 다른 KTV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충격 먹었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어떤 논리 구조가 이 중간에 있는지조차 상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 그러니까 여기에 차별금지.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동성애자들이 뭐 활개를 치는 거 뭐 그것도 가능성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쳐. 그럼 왜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야? 평등. 동성애를 평등. 수단 삼아 만민을 평등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혹은 뭐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이 사회 혼란이 일단 야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찐윤이네. 뭐 그런 걸로 찐윤.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공산 감수성이 단계들을 좋네요. 거쳐서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공산주의 혁명 완성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이제 얼핏 들었어요. 아니, 동성애자가 제일 처벌받는 나라가 중국 뭐 이런 구사회주의권이 가장 처벌받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지금 차별 안 받는 나라가 그런 겁니다. 이해도 안 돼. 이상한 논리예요, 신 진짜. 기자님 제가 봤을 때는 다음번 방통위원장 제 1순위야 1순위. 제가 1순위입니까? 이진숙 다음에 기다리십시오. 제가 한번 2인 체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인 체제. 이거 안 걸렸잖아요. 자, 어저께 같은 청문회에서 주옥 같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성경이 먼저냐, 헌법이 먼저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래요? 그다음에 장남한테 대치동 아파트 증여하는 과정에서 좀 편법 증여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시세가 30억짜리 아파트인데 28억인가에 증여를 했는데 돈은 어디서
났느냐? 왜냐 아들 재산이 한 7천 얼마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뭐 번 게 그래도 한 2억이 있고 뭐 증여 그 와이프의 첫 며느리가 또 증여도 받았고 그래도 한 10억이 모자란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아 이런 얘기 며느리 얘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며느리가 의사입니다. 며느리 자랑은 역시 며느리 자랑까지 네, 시아버지죠. 예, 네. 했다라는 이야기. 네. 며느리가 의사다. 네. 창피하네요. 참 이런 분들이 공직을 담당해서. 근데 의사가 그렇게 많이 벌어요? 한 10억이 모자라는데 그렇게 후딱 벌어요? 의사 잘 보는 분들은 잘 보시죠. 네. 지금 지방 의료 국립 의료원 같은데 당직 의사 쓰는데 연봉 4억 원 하는데 사람이 안 온다 했잖아요. 네. 뭐 잘 버는 분들은 잘 벌죠. 네. 뭐 요거 한번 좀 볼까요? 그 기쁜 뉴스라도 하나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예요?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네, 지정이 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쉬시면 되겠고요. 네. 장르만 여의도는 방송을 하겠지요. 저희는 합니다. 해요? 네, 해야죠. 합니다.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 화요일. 예. 근데 저 수요일 아니라서. 네. 뭐 기분 나쁠 쉬면서 뻔했어. 소비 진작하고 뭐 하라는 취지인데 저 그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10월 초가 보통 중고생들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시험 일정이 다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쉬게 해가지고. 중간고사 기간인데. 뭐 그런 소식이 있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 짧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맞이 민생행보 또 하나로마트를 방문했습니다. 네. 기쁜 거야 이게. 저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트 가지 마시고 오늘 밤이라도 대통령 응급실 가셔가지고 현황이 어떤지 의료인들의 고충은 어떤지 환자분들은 무엇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밤이라도 가셔가지고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만약 오늘 밤 가시면 그럼 제 말 들은 건가? 성지가 됩니다. 네, 밤에 가신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합니다. 가셔? 제가 뭐 말은 못 하겠는데 이게 소문이 파다해요.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트 가기 저는 아니라. 그냥 현장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왜요? 병원도 가지 말라고요? 네,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예요? 현장을 가야지만 대통령이 아나요? 지금 기사나 제대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기사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만 2살짜리가 지금 병원 응급실 못 찾아가지고 지금 중태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응급실에 아무 문제 이상 없다. 이틀 전에 그 용산 근처에서 노동자 그럼 뭐 문제 생겨가지고 지금 사망했나요?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기사나 좀 제대로 보십시오. 현장에 가면 뭐 합니까? 엉뚱한 다 세팅해놓고 엉뚱한 것만 보고 합리적 대파 이런 얘기나 하시는데 그냥 현장 가지 마시라 제발. 응급실 또 이렇게 방문했는데 의사가 바로 누구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댓글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혈압이 높으셔서.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기자분들 사이에서 그냥 정보로 돌아다니는 얘긴데 용산에 계신 뭐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행정관 분들이 참 언론들한테 특히 보수 언론한테 섭섭하다. 응급실 안정화되고 있는데 조중동까지 나서서 막 칭소붕대하고 있다. 왜 이러냐? 정말 다 정권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왜 흔드냐?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우리를 대변해주지 않는구나.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정권. 이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 정무적 사고를 가졌으면은 야 우리 편에 가까웠던 조중동마저 이렇게 하면 큰일이구나 그러는데 조중동이 이래? 어휴 섭섭하네 이놈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제정신이냐고 그러니까. 그치 장성철이 비판을 하면 아니 오죽 꼴통 보수인 장성철도 이렇게 비판하냐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이래야 되는데 장성철 죽여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염소고기나 먹으러 갑시다. 특활비로 제가. 자 오늘도 역시 김 과장은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족했어요? 아니요 충분했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